상담소.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탈모 사실을 숨기고 프로포즈를 한 남자친구에게 배신감을 느꼈다는 사연이 관심을 모았습니다. 사연의 내용을 보면요. 남자친구는 2년 연애 기간 동안 가발을 쓰면서도 이런 사실을 감쪽같이 숨겼다는데요. 여성은 남자친구 말에 매우 놀라고 배신감까지 느꼈고, 남성 또한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 여자친구에게 상심해서 두 사람은 결국 헤어졌다고 합니다. 만약 두 사람이 혼인관계였다면 탈모를 속인 사실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네. 제가 사실 변호사 하면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탈모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냐? 사실은 이게 이제 개인마다 아마 판단 기준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참 답변하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또, 그리고 본인의 잘못도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남자나 여자나 일단 결혼 전 연애할 때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상대방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조금은 과장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노력이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어서 이런 탈모라는 사실을 속이고 결혼한 것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참 판단하기가 어려운데요. 또 반면에 2년 가까이 어쨌든 사랑하고 결혼까지 약속한 여자친구에게 가발을 쓰는 사정을 감쪽같이 숨겼다는 것은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여자친구에게 신의를 다하지 않은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탈모이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두 사람의 신뢰관계,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신뢰관계를 형성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믿음을 주는데 문제가 있었는지 이렇게 판단되어야 되는 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결국 결혼 전 어떤 점을 숨겼을 때 혼인 취소 사유가 되느냐 이혼 사유가 되느냐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판례는 혼인 취소는 혼인을 결정할 만한 중요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경우에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력, 직업, 결혼, 이혼 여부 등 사유에 대해서 서류를 위조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기망한 경우에 그리고 또 아주 엄격하게 인정을 하고 있고요. 이혼 사유도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대한 사유, 그럴 경우 인정을 하고 있다는 점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탈모라는 것은 나의 결혼 생활에는 어떨 것인가 한번 기준을 생각해 보시죠. 세상의 모든 고민을 풀어드립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백수연 변호사님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또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변호사님 친절한 상담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4년 전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당시 3살이던 딸아이는 지금까지 제가 키우고 있고요. 전 남편은 양육비를 준 적도 아이를 만나러 온 적도 없습니다. 전 남편은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상황이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다 보니 거의 매일 술에 성격도 난폭해져서 제가 임신했을 때부터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컸습니다. 아이 출산 후엔 전 남편의 난폭해진 성격을 감당할 수 없어 제발 이혼만 해달라고 사정하다시피 했죠. 저는 사실상 빈손으로 이혼만 하고 아이와 살던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친정에서 부모님 도움으로 아이를 키우며 일을 시작했고 일터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 재혼을 했습니다. 지금은 재혼한 남편의 아이까지 아이 둘을 함께 키우며 산 지가 2년이 됐고요.
아직 아이는 어려서 친아빠의 존재는 기억에 없고 재혼한 남편을 아빠로 알고 있고 재혼한 남편의 아이를 남동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아이를 재혼 남편의 친양자로 입양하려고 했는데요. 전 남편이 이제 와서 절대 안 된다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 남편이 반대하면 친양자 입양이 불가능한가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네, 재혼 후 친양자 입양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전 남편이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군요. 백수연 변호사님, 먼저 지금 사연자분이 친양자 입양을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도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입양은 양자 관계가 성립되어도 친생 부모와의 법률 관계는 여전히 존속하고 양자의 성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때문에 이제 입양을 기피하고 입양 신고 대신 이제 친생자로 출생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 친양자 제도입니다. 네. 친양자는 이제 혼인 중에 출생자로 보기 때문에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고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친양자의 입양 전 친족 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종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양자와 친생 부모의 관계가 종료된다는 점에서 보통 입양과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친양자로 입양된 이후에는 양부가 된 부모님의 성과 본까지 따르게 되고 전 부모와 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아이로서는 신분 관계에 중요한 변동을 가져오는 제도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현행 민법에는 친양자 입양을 위한 요건을 굉장히 좀 까다롭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친양자 입양을 하려면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 물론 이제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한쪽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는 좀 예외가 있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친양자로 될 사람 미성년자여야 되고요. 친양자로 될 사람의 친생 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거나 부모가 친권 상실 등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또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무조건 이제 사연에서처럼 친생 부모, 아빠가 동의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 밖에 이렇게 요건을 엄격히 다 갖추더라도 그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면 법원에서는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해서 양육 상황이라든가 친양자 입양을 위한 동기라든가 양부모의 양육 능력이라든가 그 밖에 기타 사정을 다 고려해서 친양자 입양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이나 요건이 좀 매우 엄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게요. 아이가 이제 그 친생 부모와 관계를 종료시키고 새로운 부모를 만났는데 그 부모의 또 양육 능력이나 그런 것들이 안 좋다면 아이 복리를 위해서는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엄격하게 보고 있군요. 근데 지금 사연을 보면요, 백 변호사님. 친부가 지금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방금 백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동의하지 않으면 인정이 안 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는 친생 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친양자 입양이 안 된다. 다만 이제 예외 사유는 있는데 예외 사유도 매우 엄격하게 해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떤 경우에 예외로 인정이 되나요? 그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 또는 친생 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대해서 동의권을 남용할 수 있죠. 사실은 권리 남용. 그렇죠. 네. 친양자로 입양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더 나은데도 불구하고 사실 친생 부모가 이제 동의권을 남용해서 나는 안 된다라고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2012년에 이제 민법 일부를 개정을 해서 네. 그 예외 사유를 좀 추가를 했습니다. 아, 네. 그걸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그리고 친생 부모가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면접 교섭을 하지 않는 경우, 친생 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법정 대리인이나 친생 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연의 경우에도 지금 사연만 봐서는 이제 3년 이상 부양 양육비 지급하지 않았고 면접 교섭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예외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사연을 보면 친부가 그동안 양육비도 주지 않고 면접교섭도 하지 않았다고 하고 계셔서 예외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 친권을 가지고 있는 친권자가 아까 우리 권리남용이라고 얘기했었는데요. 부모로서의 자격이 없거나 한 사람들이 이렇게 친권이 있다고 해서 본인의 권한을 남용한다면 이 부분에서 좀 그 제재가 있어야 될 걸로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사연에서는 인정이 될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사연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선 법원은 친양자 입양 같은 경우에는 친생부모와 자녀의 친족 관계를 사실 완전히 단절시키는 거기 때문에 친생 부모의 지위에도 이제 매우 그러니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의 복리도 고려하되 친생 부모의 기본권도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 규정을 해석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석을 이렇게 좀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생 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는 거를 이제 무조건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되는 게 아니고 네. 그 친생 부모의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가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청구권으로 전환된 경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정한 의무가 있을 때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좀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사연에서는 사연자분이 이혼만 해달라고 사정해서 이혼만 했기 때문에 당시에 양육비나 면접교섭에 대해서 정해진 바가 없다 보니까 지금 백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이것들이 구체적인 청구권이 돼서 이 사람이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 면접교섭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되겠다는 거군요. 그렇죠. 당사자 간의 협의가 있거나 판결이나 이제 결정이 있을 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해야 이 규정에 적용되는 거고, 사연에서처럼 이혼만 해달라고 해서 사실상 양육비에 관해서 정해진 바가 없고 면접교섭에 관해서도 정해진 바가 없다면 이를 불이행했다라고 해서 예외 규정을 통해서 그럼 친부 동의 없이 친양자 입양 결정을 받는다 하는 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이 부분에서 법원을 설득해서 이러한 부모의 불이행과 그다음에 이후에 친양자가 됐을 때 아이의 복리가 나아질 것인지를 잘 입증을 해서 법원의 판단을 좀 받아야 되겠군요. 네, 마지막으로 백 변호사님, 친양자 입양을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친양자 입양은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친생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문제 외에도 보통 이제 양자 제도하고 달리 협의상 우리가 서로 원해서 파양을 할 수도 없고 파양 사유도 이제 일반 파양 사유보다 매우 제한적입니다. 네. 그 친양자의 복리를 최우선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만에 하나의 경우까지 신중히 고민해서 결정하실 필요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친양자 입양을 고민하시는 분의 사연을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백수연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마이클 런스트락의 Sleeping Child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